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 게임과 강렬한 미장센 손에 땀을 쥐는 전개로 보는 이로 하여금 끝까지 정주행하게 만든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틱톡에서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게임들을 따라하는 영상들이 줄을 잇고 있고, 프랑스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체험관은 사람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수시간을 기다려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외신도 폭발적입니다. 미국 3대 신문사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오징어 게임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디스토피아적 히트작이라고 평했는데요. 특히 시청자 약 95%가 한국의 시청자임을 밝히며 전 세계적인 인기인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BBC, 가디언 등등 유수의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성공적인 시리즈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특히 한국에 항상 비관적인 시선을 내보이는 일본 내 네티즌들은 일본 만화에도 있는 것들이다 라거나 기존의 비슷한 장르의 일본 작품들을 거론하며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쇼의 완성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흥행하다 보니 이제는 비난보단 이제 일본도 본받아야 한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은 이러한 요소들은 일본 만화에도 있지만 실사화를 하면 갑자기 망가진다. 캐스팅에만 집중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범람하다 보니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연예 소속사들의 입김이 상당히 센 나라입니다. 특히 몇몇 대형 연예 소속사들이 자기 회사의 배우들을 띄우기 위해 상당히 노골적으로 방송 이곳 저곳에 출연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아직 퀄리티가 부족한 배우나 아이돌을 무리해서 주연급으로 출연시키다 보니 당연히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위를 고리오시, 한국말로 하면 억지로 밀어주기 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상당히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드라마 본질에 집중한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저 배우들을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는 하계에다 악몽 같은 조명과 카메라 워크부터 고철아 같은 비판도 줄을 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문화에게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솔직한 댓글들도 눈에 띄입니다. 일본에도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세계 수준으로 승화할 수 있는 작가와 제작자는 없다. 억울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는 걸 일본 영화 제작자들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견도 상당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매번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의 이목을 이끌면 일본에서 항상 나오는 말 중 하나입니다. 재료는 좋으나 그걸 다듬을 인재가 없다 라는 논리이죠. 하지만 이런 인재 부족 현상이 이미 수십 년부터 지속되었고, 한류라는 말이 만들어진 지도 이젠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공급하는 데 등한시한 일본 내 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본, 연기, OST 모든 면에서 한국 드라마는 대단하다. 길이가 긴 한국 드라마에서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 한국 영화 물론 평범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재미있다. 분하지만 한국 영화가 훨씬 재미있다. 추격자, 살인의 추억 등 일본 영화와 비교했을 땐 격이 다르다 라며 이미 그 차이를 인정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런 자조 섞인 비판 중에는 액션에 대한 불만도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격투씬은 서로 다치지 않도록 느린 체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앨리스 인 보더랜드를 봐도 시나리오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액션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즐길 수 없다. 캐스팅을 아이돌같이 작고 약해 보이는 주인공을 캐스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며 상당히 디테일하게 일본의 액션씬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단순히 특정 작품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본의 캐스팅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반이라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배우들의 로컬화는 이미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정도라며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배우들을 평가할 때는 각각의 여배우들은 영어, 체격, 키, 헝그리함 등등 영미권 스탠다드에도 만족하니 그대로 글로벌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특유의 갈라파고스화하는 문화의 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일본 특유의 갈라파고스 풍토를 성토하는 댓글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도 이미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젠 비판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
라는 변명으로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쿨재팬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일본 컨텐츠를 해외에 소개하는 상황이고, 일본 국민 아이돌인 아라시 또한 영어로 된 곡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해외에 일본 컨텐츠를 수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이러한 실패 사례들은 무시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린 원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피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비슷한 논리로 일본 네티즌들이 항상 자책하는 부분이 바로 내수 시장의 문제입니다. 일본 내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 글로벌 컨텐츠를 만들 필요성이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논리인데요. 이번 오징어 게임 흥행에도 자주 보이는 댓글이었습니다. 내수가 크기 때문에 스폰서나 회사 눈치나 보다 보니 쓸모없는 것들만 제작할 수밖에 없는 영화, 드라마, 막 시장이라며 주 타겟층이 소비자가 아닌 제작사들의 입김이 지나친 것에 염증을 느낀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만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외로 문화를 수출하고자 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까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변명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본같이 큰 내수 시장에서 인정받는 작품이라면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반응이 어느 정도 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은 동남아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도 반응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문화가 비슷하고 서로 소비하는 계층이 엮여있는 지금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 그것도 문화 컨텐츠 사업을 내수 따로 수출 따로 구별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비판이 될지는 회의적입니다. 애니, 만화, 게임 이외에는 일본 엔터테인먼트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의 아이돌이나 드라마 여화를 칭찬할 때마다 일본은 해외에 팔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일본의 아티스트나 배우들의 레벨이 낮은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시청자들도 사실은 더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다.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 나라의 문화가 국가를 넘어 그리고 개인의 사상을 넘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작품의 퀄리티라는 뜻입니다. 수십 년 전 아시아를 무대로 문화를 수출하던 작은 나라 한국은 이제 그 경계를 세계로 넓혀 더 많은 곳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고차원의 문화 승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상 더 원트 채널이었습니다.